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, 이렇게 놨는데요.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촉촉하게 이렇게 네, 수분이 나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생선 양념을 해봐야 될 텐데요. 자, 생선 양념은요,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, 네, 이건 다진 파거든요. 다진 파. 그 다음에 이건 참기름이에요. 참기름도 넣어주시고. 그 다음에 생선이다 보니까 생강즙 넣는 게 좋거든요. 자, 생강즙도 넣어주고. 그 다음에 소금도 넣어주세요. 소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건 다진 마늘이에요.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. 그 다음에 이건 흰 후추거든요. 네, 검은 후추가 들어가면 티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요. 이렇게 검은 후추를 넣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 생선살을 버무리면 되거든요. 자, 여기에 보면 양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. 이렇게 양념이 준비되어 있는 데다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 생선살을 집어넣어서요.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묻히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게 되면요. 생선살이 정말 맛있어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익고 나면요. 어떤 불고기 양념 같이 이렇게 맛이 한결 깊어진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생선 양념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준비를 해야 될 거는요. 자리를 옮겨서 이제 야채들을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. 자, 이제 볶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볶을 야채들을 다 요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야 되니까, 네, 이렇게 준비하시고. 자, 여기다 이제 볶을 때요. 파란 채소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깨끗하게 볶아줘야 되거든요. 자, 잘 달구어진 팬에다가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요. 너무 많이 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, 네, 이렇게 오이를 넣어보도록 하죠. 오이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이는 소금에 절여놔서 꼭 짰기 때문에 별도의 양념을 안 하고 볶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뭐 마늘파 같은 건 넣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. 소금도 넣지 않고 볶는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소금물에 절여놨기 때문에 네, 넣지 않고 볶는다는 얘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꺼낼 접시도 준비해 놓고요. 자,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진녹색에서요. 이렇게 오이가 잘 익으면 그린톤으로 바뀌거든요. 그래서 그린톤으로 이렇게 잘 바뀔 때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이가 익으면요. 그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 정말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. 오이는. 자, 그래서 이렇게 그린색으로 이렇게 잘 바뀌었으면 네,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쪽으로 몰아서 네, 이렇게 꺼내서 차게 식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네, 이렇게 늘어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네, 그 다음엔 당근을 볶아보도록 하죠. 자, 여기다가 당근을 집어넣어서 볶는데요. 당근을 볶을 때는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간이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또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당근 볶을 때는요. 여기다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소금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볶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는 채 썰어가지고 끓는 물에 삶았기 때문에요. 오랫동안 볶지 않아도 돼요. 고루고루 그 식용유가 묻어서 열이 다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때 꺼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당근이 잘 볶아졌으면 이때 이제 또 꺼내는 거죠. 여기에 이렇게 네, 꺼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볶는 게 뭐냐면요. 표고입니다. 자, 표고도 이렇게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표고를 넣어서 볶는데 표고도 역시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만 집어넣을 거거든요. 여기에다가 소금 이렇게 조금 넣어서 간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이걸 볶는 거죠. 그래서 표고 같은 경우는 식용유를 너무 또 조금 넣어도 이렇게 프라이팬에 눌러붙을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야채보다는 조금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네, 이렇게 네, 표고를 볶고 있는데요. 표고는 볶을 때 그 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표고 향 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. 예전에 제가
그 요리에 막 입문했을 때, 제가 벌써 요리에 입문한 지 30년이 됐는데요. 요리에 막 입문했을 때, 그 조리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표고의 향이 그냥 확 풍기더라고요. 제가 10월 달에 입문을 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도 표고를 항상 음식을 할 때면 그 표고의 향을 맡게 되겠죠?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 생각이 곧잘 떠오르더라고요. 아, 그때 표고 향이 참 인상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고를 볶으면서 그때 생각이 떠오르네요. 자, 이렇게 표고를 다 볶았으면 이제 꺼내서 이것도 차게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차게 식혀주고요. 자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고명으로 올라갈 게 5가지가 썰리고 볶이고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표고도 앞으로 이렇게 내놓고요. 그럼 5가지 색깔이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이제 담을 거냐면요.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담을 건데요. 담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접시가 큰 거, 예를 들어서 파이렉스 그릇이라 그래서 왜 유리 그릇들이 있죠? 뚜껑이 있고. 그런 데다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1인분씩을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인분씩 어찜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접시를 앞에다 놔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송이하고 양파하고 무친 걸 이렇게 깔아주세요.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새송이 양파 무친 거 이렇게 깔아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위에다가 덮는 게 뭐냐면요. 생선을 갖다가 요 위에다 덮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선, 양념해서 맛있게 무친 거를 위에다 여기다 이렇게 깔아서 덮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덮을 때는요, 이렇게 충분히 덮어주세요. 밑에 속이 안 보이게끔. 그래서 2장 정도 이렇게 덮으니까 잘 덮여지는데요. 자, 여기에 이렇게 생선, 양념에 맛있게 무친 거를 이렇게 덮었습니다. 그 다음에 덮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또 얹는 게 뭐냐면요, 콩가루예요. 날콩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솔솔솔솔 얹어주세요. 뿌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날콩가루를 뿌리게 되면요. 콩가루가 익으면 굉장히 구수해지는 거 아시죠? 구수해지면서 콩가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접착제 역할을 해요. 자, 여기에다가 이렇게 날콩가루 다 이렇게 덮어서. 이때 볶은 콩가루 아니에요.